들어가라.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할 거고, 사전 강의로 이미지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컨볼루션만 잘 이해하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래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파이썬으로 CNN, 줄여서 CNN이라고 말하는데 CNN 돌리는 거 한번 해보고 그러고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CNN, 수요일에 RNN 하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기말고사 전에 하는 Q&A 시간 가질 거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기말고사죠. 다음 주 수요일에 기말고사네요. 그거 이번 주 수요일에 저번처럼 공지하는 거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고 종강하면 되겠네요. 네, 시작할게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 무슨 페이지가 있더라? 오늘은 여러분들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잖아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고, 그리고 1D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인풋도 원디멘셔널 벡터, 아웃풋도 원디멘셔널 벡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라는 걸 새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결국 뭐냐면, 이미지에다가 컨볼루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컨볼루션은 이미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2D 인풋을 받아서 2D 아웃풋을 내는 그런 레이어고, 이제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 원래 있던 애는 그냥 웨이티드 썸을 하잖아요. 웨이티드 썸을 하니까 웨이트 W가 필요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컨볼루션을 할 때는 커널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인풋 이미지에다가 주어진 커널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해가면서 이제 아웃풋 이미지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커널이 필요해요. 여기에 웨이트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커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커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려다 말았는데 결국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딩, 그리고 스트라이드, 요런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인풋 이미지랑 아웃풋 이미지가 어떤 사이즈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요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요거랑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는 게 이제 맥스풀 내지는 맥스풀링 레이어,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뉴럴 네트워크예요. 기본적으로는 뉴럴 네트워크처럼 생겼는데 요런 레이어만 조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1D 벡터만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 2D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리고 조금 사이즈를 줄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맥스풀 레이어 같은 거를 조금 추가를 하고, 결국에는 다시 1D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처럼 가거든요, 뒷부분은. 그래서 그것만 오늘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가 고양이다, 강아지다, 사람이다, 자동차다, 그렇게 이 이미지가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유명한 챌린지가 있었어요.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데이터랑 그거에 달려있는 이제 오브젝트 레이블들, 그걸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이제 맞추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그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죠. 탑 5 에러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은 5개를 맞춰봐라. 그 중에 실제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를 에러를 측정을 한 건데, 맨 처음에 2010년이죠. 2010년에 28.2% 정도의 에러, 2011년에 25.8% 정도 되던 에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해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CNN이 이때 등장을 해요. 우리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요때 등장을 하면서 거의 10%포인트가 줄어들죠. 그쵸? 25%에서 16%로 내려오잖아요. 요때 변화를 가져왔던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뭐 이제 그 다음으로 쭉쭉 더 바뀌는 거는 또 이제 보면은 레이어의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2015년에 그 유명한 뭐 레즈넷, 뭐 뒤에 가면은 또 뭐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많이 나오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뭐 또 구조가 뭐 달라지고 아니면은 뭐 레이어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는데, 요때 요때의 변화를 가져왔던 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되게 효과적이었던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이미지에서 주어진 커널 같은 어떤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얼마나 들어있냐? 이거를 일종의 히트맵으로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컨볼루션이라는 일종의 이거 왜 떠 있어? 일종의 웨이티드 썸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히트맵으로 변환을 시키는 걸 컨볼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 뉴럴 네트워크 맨 처음에 배울 때 요게 우리의 신경망의 구조를 뭔가 따라 했었잖아요. 우리의 중추신경계나 뭐 그런 데에 있는 뉴런이나 뭐 시냅스 이런 구조를 모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것도 사실 그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 내지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시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여기 눈을 통해서 그 뭐 망막에 어떤 이미지가 맺힌 게 일단 시신경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신경에는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맺힌 어떤 그런 어떤 자극에 반응을 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지를 하잖아요. 시각이라는 형태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컨볼루션 같은 역할이 우리 뇌 안에도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설명하는 뭐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뇌 속에도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처럼 반응을 하는 게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요게 결국 우리의 뭐 시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시신경이 그러면은 막 감각신경을 통해서 뭔가 중추신경 쪽으로 오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삼각형의 반응을 하는 뉴런들이 있어요. 삼각형의 반응을 하는 뉴런이 있어서 여기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이쪽이 시신경이네요. 시신경부터 해서 이제 중추신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요런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삼각형이 있잖아요. 요 삼각형이 이제 어떤 시신경에 맺혔을 때 자극이 돼서 반응이 되는 어떤 뉴런들이 있어요. 내지는 뭐 요런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수평형 방향의 엣지, 아니면 수직한 방향의 엣지 모서리, 아니면은 뭐 코너 같은 거 꼭지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특정한 모양, 특정한 어떤 뭐 기하학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어떤 뉴런들이 어떤 신경들이 그런 여기 이름을 보면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했잖아요. 이미지 우리 눈에 맺힌 어떤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 어떤 모양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그런 신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는 그러면은 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인지를 하고 뭐 직선은 직선대로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서 뭐 모양도 인식을 하고 뭐 물체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뇌 속에도 컨볼루션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실 착시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뭔가 카메라나 컴퓨터처럼 이거를 픽셀 바이 픽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다르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착시라고 하는 것처럼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거고 요런 구조를 모사하는 게 결국 컨볼루션이다. 뭐 그런 일종의 좀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뭐랄까요? 뭐라 하지? 인스피레이션 그런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시각을 모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작동을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인풋 레이어에 2D의 이미지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나 취할 수 있죠. 뭐 주어진 어떤 뭐 요만한 커널이 있다고 할 때 그 커널을 통해서 이제 여기 주어진 이미지를 요 커널과 비교를 해서 이제 히트맵으로 한번 전환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한 번 거치면 그런 식으로 되죠. 그거를 우리가 또 레이어도 컨볼루션 레이어도 하나만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거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뉴런처럼 우리의 신경계처럼 어떤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한 번 거친 거에 또 거치고 또 거치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미지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뭐랄까요? 더 추상화를 해갈 수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하긴 어렵겠지만 그냥 컨볼루션을 한 번만 취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취하면 뽑힌 거에 뽑힌 거, 또 두 번 뽑힌 거에 또 다른 피처를 또 뽑아내고 이런 식의 그런 구조들이 계층을 이뤄서 이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예를 들어 여기 이 첫 번째 인풋 레이어의 요 특정 위치는 사실 요 부분에 원래 인풋 이미지에다가 커널을 비교를 해서 얻어지는 거죠. 요 위치도 사실 요 영역이 여기 이 한 픽셀 안에 함축적으로 담기는 거죠. 그렇게 한 번 거치면 그렇게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두 번 거치면 여기서는 한 픽셀이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2단계에서는 요만큼이고 더 내려가면은 훨씬 더 넓어지는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좀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의미를 뽑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피처라는 말을 쓰는데 피처라고도 하고 뭐 특징이나 특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원래 주어진 이미지는 그냥 RGB 값 아니면은 뭐 그레이스케일의 값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높은 레벨에서의 그런 정보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들로 점점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결국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네. 뭐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 중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그냥 특별한 레이어가 추가가 될 뿐이고 우리의 시각의 어떤 뭐 이거는 뭐 생물학 내지는 뭐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미 밝혀낸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모사를 하는 그런 구조고 여기 나와 있죠. 특징들을 어떤 이미지에서 특징 내지는 특성들을
자동적으로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선분, 뭐 모서리, 꼭지점,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는 거죠. 한 번 거칠 때마다 그런 특징들을 추출을 하는 그런 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울리냐? 잠시만요. 그래서 요런 알고리즘이 이제 이미지 인식, 분류 이런 분야에서 되게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 그게 좀 최근의 일이었고 이미 그 성능에 힘입어서 이제 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죠. 넘어갈게요. 컨볼루션 이거는 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컨볼루션 했던 거 기억하나 안 하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라는 3x3짜리 2D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뭐 할까? 이렇게 2x2의 커널이 있다고 합시다. 요거 아웃풋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몇 바이 몇일까요? 2x2. 또 다른 사람. 2x2. 또 2x2 말고 다른 의견은 없나요? 그쵸, 2x2로 나오죠. 왜 그랬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게 1,1, 여기서 얻어지는 게 1,2, 그러니까 1행 2열, 여기가 2행 1열, 여기가 2행 2열의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요게 아니라 이 인풋의 사이즈랑 아웃풋의 사이즈를 같게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왜 자꾸 뜨냐?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요. 동일하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패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1, 1, 2, 1을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도 필요하겠네. 요렇게 해서 원래는 3x3인데 이렇게 4x4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x2짜리 커널을 적용을 하면 아웃풋이 3x3으로 나오겠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원래 요 사이즈만큼 그러면은 여기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원래는 없는 값이지만 이렇게 하나를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사실 필요한 만큼 확장을 시키면 돼요.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가 2x2니까 이렇게 한 줄 한 줄만 확장을 하면은 얘랑 얘를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그러면 무슨 값을 넣을 거냐?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넣을 거냐? 그게 이제 뭐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고 왜 다 지워지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경계선에 있는 값들이 있죠.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는 뭐 넣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계에 있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한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라는 원래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필요한 만큼 0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만큼 0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뭐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쪽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커널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여기 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은 왜 해요? 인풋 이미지랑 아웃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없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값을 채워 넣는 걸 패딩이라고 하는데, 그 값을 0으로 채워 넣으면 제로 패딩. 그쵸? 0을 채워 넣으면 제로 패딩이에요. 또 뭐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제로 패딩. 여기 아웃사이드에다가 전부 0을 넣는다. 또 뭐 있어요? 컨스턴트.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에는 1, 1, 1, 4, 4, 4, 7, 7, 7 이렇게 넣어가는 거. 또는 3, 3, 3, 6, 6, 6, 9, 9, 9 필요한 만큼 넣는데 제일 경계에 있는 값을 동일하게 넣는 거가 컨스턴트죠. 잠깐만요. 아니요, 방금 얘기한 거는 요거예요. 클램프예요, 클램프. 경계에 있는 값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 요거는 따로 명시한 특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패딩 같은 경우에는 0을 컨스턴트하게 넣는 그런 패딩이 되겠죠. 근데 뭐 컨스턴트는 뭐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러. 미러는 이미 좀 느낌이 오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뭐겠어요? 요렇게 넣는 거. 여기다가는 7, 4, 1, 8, 5, 2, 9, 6, 3, 3, 2, 1, 6, 5, 4, 9, 8, 7. 여기도 이제 1, 4, 7. 뭐 요렇게 가는 거. 요게 이제 미러죠. 그러니까 뭐 제로 패딩도 있고 특정한 값을 넣는 컨스턴트, 특정한 값으로 채워 넣는 컨스턴트 패딩도 있고, 또 뭐였죠? 클램프도 있었고, 뭐 미러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원래는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미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쵸, 못 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바운더리에다가 좀 값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인풋이랑 아웃풋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패딩이에요. 아시겠죠? 패딩. 그게 패딩입니다. 여기 패딩에 예가 조금 있죠. 여기 제로 패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봤나? 이거는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반면에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반복을 하는데 대칭 이동을 하죠. 대칭을 해서 이동은 안 하죠. 대칭한 이미지를 반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램프 뭐였어요? 여기 이 가장자리의 값, 여기 이 가장자리에 있는 값들을 무한히 반복을 해나가는 게 클램프였죠. 그러니까 이런 패딩 방법들을 쓰면은 우리가 인풋이랑 아웃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패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인풋 이미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냈다, 하나 둘 셋 냈다, 5x7의 인풋이 있죠. 그리고 3x3의 커널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5x7로 아웃풋이 나오죠. 요게 3x3짜리 커널이다 보니까 요렇게 양옆으로도 하나씩, 위아래로도 한 칸씩 늘려서 패딩을 한 칸씩 해서 이제 3x3짜리 커널을 적용하다 보니까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가 같게 나온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0을 채우면 제로 패딩인 거고, 뭐 다른 값으로 채우면 뭐 각각 나름의 패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패딩이에요. 일단 패딩은 했어요. 또 다른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이 얘기 했었죠. 오늘 하는 얘기. 요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으면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고 아웃풋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게 커널이에요. 근데 얘도 사이즈가 있고 얘도 사이즈가 있고 얘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애들이 뭐냐면 얘 사이즈, 얘 사이즈, 그리고 패딩의 유무, 스트라이드, 요런 것들이 얘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알아놔야 돼요. 일단 패딩은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한번 봅시다. 스트라이드는 여러분들 원래 컨볼루션은 이렇게 한 픽셀씩 옮겨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쵸? 커널을 겹친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한 칸, 아니면은 뭐 위아래로 한 칸, 이렇게 한 칸씩 옮겨가면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픽셀씩이 아니라 스트라이드 픽셀씩 옮겨가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5x7의 인풋 이미지가 있었고 3x3짜리 커널이 있는데 스트라이드는 가로 세로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 먼저 쓰고 열 썼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x2의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웃풋이 3x4짜리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요 위치에서 구할 때 여기에다가 커널을 겹쳐 놓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위치에서는 그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구한 거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죠. 원래 스트라이드가 여기 가로 방향으로의 스트라이드가 1이면은 바로 옆자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예요.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러니까 두 칸 뛰어요. 여기서 두 칸 뛰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구해서 여기를 구한 거예요. 여기 위치에 값을 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가로 방향으로는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개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세로 방향으로는 여기서 처음 위치에서 구했죠.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 다음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는 3개가 나온 거예요. 그쵸? 아까 똑같은 인풋에 똑같은 커널에 1x1짜리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하면은 5x7짜리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쵸?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x2 스트라이드를 했더니 이제 뭐 이거는 홀수다 보니까 뭐 반으로 나눈 거 뭐 더하기 1 해가지고 3x4짜리가 나왔죠. 여러분들 요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해봅시다. 4x 3에 2x 2죠. 만약에 패딩을 적용을 안 하면 몇 바이 몇이 나올까요? 패딩 적용 안 하면, 패딩 적용 안 하고 스트라이드가 1x 1이면 얼마짜리 나올까요? 그쵸, 3x 2가 나와요. 만약에 패딩을 적용을 하고 스트라이드가 1x 1이면 뭐가 나올까요? 요건 쉽죠? 그쵸? 4x 3 나오죠? 그러면 우리 패딩 적용해요. 스트라이드 얼마 해볼까? 뭐 2x 1 해볼까요?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일단 2x2니까 패딩을 적용하면은 뭐 살짝 뭐 왼쪽이든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준을 잡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에 추가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구하겠죠. 그쵸? 여기서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열방향으로는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향으로는 똑같아요. 행방향으로는 지금 여기서 구했죠. 처음에 여기서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다는 거죠. 그쵸? 밑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2칸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이제 뭐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야 패딩 해가지고 사이즈가 하나 늘어서 홀수니까 이거는 뭐 약속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구할지 안 구할지는 약속하기 나름이지만 우리는 안 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딱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만 구한다고, 딱 2칸씩만 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2x 3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패딩이 있고 스트라이드가 3x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패딩이 있고 스트라이드는 3x이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해볼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여기에 요렇게 패딩이 한 줄 더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구했다고 합시다. 2x2. 일단 여기 행방향으로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3칸 뛰면 되죠.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2예요. 똑같이. 반대로 오른쪽 열방향으로는 2칸 뛰면 되죠. 여기서 구하면 돼요. 여기도 2네요.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만약에 제로 패딩이라고 합시다. 그럼 0이 다 들어가죠. 요거에다가 1, 1, 2, 1이라는 요거를 실제로 컨볼루션을 해서 요거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여기 1행 1렬에서는 여기죠. 구하면 뭐냐? 마이너스 1. 여기 5 나오네요. 여기
1행 2열에서는 마이너스 1, 15 나오네요. 여기 2행 1열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0 나오죠. 여기 2행 2열에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요렇게 2x2의 이미지가 요렇게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새끼 문제로 아웃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구하세요. 뭐 주어진 패딩, 주어진 스트라이드, 주어진 인풋의 사이즈, 주어진 커널의 사이즈가 있을 때 아웃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구하세요. A. B번 그거의 값을 구하세요. 아주 좋죠. 여러분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려면 요거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뒤에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아 맞다. 고마워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 아유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요렇게 구해야 되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박형윤 학생 너무 고마워요. 다시 구할게요. 바보다 바보. 이렇게 구해야 되지. 다시 구할게요. 여기 6이겠네요. 그쵸? 2 더하기 6 빼기 5 더하기 6. 여기 9인가요? 저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20이고 여기 46. 요건가요? 요게 맞는 것 같다. 패딩 후 맨 마지막 행의 첫열의 숫자는 고르기 나름이죠. 제로 패딩이면 0이 들어갈 거고요. 클램프면은 내가 뭐 들어갈지 사실 잘 모르겠네.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클램프인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뭐 두 개 평균 내나?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여기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뭐 제로 패딩, 컨스턴트 패딩일 때는 그냥 정한 값을 넣으면 되는 거고 뭐 미러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한 이미지니까 아마 여기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클램프면은 원래 요 값이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값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사실 여기 대각선에 있는 값들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파고들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뭐 나름 정한 룰이 있겠죠. 어쨌든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방향 바꾼다는 거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해 놓고 내가 까먹었네. 그럼 여기까지 스트라이드까지 아시겠죠? 스트라이드까지 했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국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딱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어 봅시다. 나중에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 그 파이썬 코드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할 거거든요. 이거 인풋 이미지가 28 by 28짜리 이미지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커널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커널을 한 개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널을 10개를 쓸 거예요. 10개를 쓰는데 커널의 사이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x 3짜리를 쓴다고 해요. 패딩은 패딩 적용해요. 뭐 제로 패딩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뭐로 해볼까? 뭐 2x2로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아웃풋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커널의 개수는 잠깐 있고, 일단 커널이 한 개가 있다고 해봐봐요. 3x3짜리 커널이 패딩도 있고 스트라이드가 있고 하면은 이거는 14x14로 일단 나오겠죠. 그쵸? 패딩 적용했으니까 똑같은 사이즈인데 스트라이드가 2x2니까 아마 반으로 줄어들어서 14x1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커널이 한 개면은 14x14짜리 하나 나오겠죠. 그쵸? 컨볼루션을 한 번만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널이 10개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3x3짜리 이미지가 커널 이미지가 10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x14짜리 컨볼루션 아웃풋이 10개가 나오죠. 보통 이렇게 3차원으로 써요. 여기는 뭐예요? 컨볼루션의 출력 이미지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커널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14x14짜리 이미지가 10개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는 나중에 또 컨볼루션을 또 취할 수도 있고 컨볼루션을 더 취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3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내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파이썬 하면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1D의 벡터로. 그러면은 이거는 몇 바이 몇 짜리가 나오냐면은 14 제곱하면 몇이죠? 14 5 1960 바이 1짜리 벡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아웃풋 단에 요만큼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14x14짜리는 사실 196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값을 일렬로 쭉 세우면은 1960짜리 벡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했던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단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막 통해서 이미지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만큼 했어. 그러면은 일렬로 쭉 세워. 벡터로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해서 끝내면 돼요. 여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거죠. 아직 여기 풀링은 설명을 안 했지만 풀링은 제가 쉰 다음에 설명할게요. 보통 CNN의 구조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인풋 이미지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컬러 이미지여가지고 아마 채널이 RGB 아니면은 CMYK로 그렇게 여러 개 채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뭔가 인풋 사이즈 곱하기 3 뭐 그런 3차원의 이미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컨볼루션 레이어 취하면은 이제 그 컨볼루션 한 이미지 곱하기 커널의 개수만큼 되는 요런 3차원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런 게 뭐 풀링은 일단 뛰어넘을게요.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을 한번 또 취하면은 뭐 이미지 크기는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깊이 방향 요 커널의 개수 방향으로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는 커널의 개수를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방향으로는 커널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만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1D로 줄을 세워요. 지금까지 한 거를 다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그때부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해서 쭉쭉쭉 아웃풋까지 가면 됩니다.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까지 추가를 해서 끝내면 돼요. 그렇게 CNN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몇 분이야? 55분까지만 쉴게요. 저번 시간 PPT 볼게요. 저번 시간 PPT 9페이지. 요거 말하는 건가요?
그 슬라이드 번호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31번씩 요거는 그 앞에 썸메이션에서는 i가 1부터였지만 뒤에 썸메이션은 i가 0부터 되는 이유는 잠시만요. 바이어스 텀 포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액티베이션.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0이 맞겠네요. 여기도 0이 되는 게 맞겠네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31번씩 다시 써볼게요. 아, 배 아파. 우리가 그 Z 요게 있고 여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죠. 그리고 요게 하나가 더 있죠. 바이어스 텀. 그래서 이제 다음 레이어에 요렇게 웨이트로 들어가는 관계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틀린 거 맞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0으로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1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추가를 해야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앞에 썸메이션은 i를 0부터 더해도 되는 게 A0은 있잖아요. A 아래첨자 0은 있죠. 1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지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썸메이션에서는 i를 0부터 더해도 될 것 같고 뒤에 썸메이션에서는 i를 1부터 더해야 되는 게 얘는 Z0L이라는 걸 정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진짜 FM대로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통과를 시키지도 않죠. 그냥 여기 이 Z단에서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A단에서 바이어스 텀을 추가를 하니까 요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쵸. 거기 틀렸네요. 이해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고 파이썬으로 넘어갈 건데 그 하나가 뭐냐면 별게 아닙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맥스풀이 왜 없을까요? 아, 그냥 설명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1, 2, 3, 또 4, 5, 6, 7, 8, 9 요거를 맥스 풀링이라는 걸 거쳐 볼게요. 여기에도 사이즈가 있고 여기에도 스트라이드가 존재를 하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2x2의 맥스풀을 거칠 거고 스트라이드는 1x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도 패딩이 들어가나? 아 잠깐, 왜 이렇게 배 아프지? 잠시만요, 저 잠깐 헷갈려서. 아, 배 아파. 우리 그냥 이렇게 약속합시다. 패딩도 들어가는 걸로. 나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보통 같은 사이즈로 만들 텐데. 패딩 5 합시다. 맥스풀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인풋이 3x3이니까 얘도 일단 스트라이드가 1x1이니까 3x3으로 나올게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에 뭐 패딩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일행 1열 여기잖아요. 여기 중에서 맥스 값을 가져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로 패딩이라고 하면은 여기 0 들어가잖아요. 여기 4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이 4개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 4잖아요. 4.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5, 여기에서는 6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여기선 7, 8, 9, 7, 8, 9 들어가고 끝나겠네요. 맥스 풀링. 근데 맥스 풀링은 사실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즈가 같으면은 할 필요 없죠. 맥스 풀링은 보통 왜 하냐면은 좀 사이즈를 줄이려는 목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맥스 풀이라는 게 이렇게 그 사이즈만큼 윈도우 그 커널을 잡아놓고 거기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값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값이에요. 일종의 대표 값을 하나 뽑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지울게요. 스트라이드를 좀 늘립시다. 뭐 2x2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 배 아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죠. 그래서 4, 6, 7, 9 이렇게 2x2가 나오겠죠. 요런 거예요. 그냥 2x2짜리 윈도우 잡아서 맥스 값으로 해서 대표 값을 뽑아서 풀링을 하는 거죠. 사이즈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본 값으로는 스트라이드의 크기를 사이즈의 크기랑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원래 한 칸씩 띄면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사이즈만큼 뛰어가도록 보통 맥스 풀링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저기 뭐야 파이썬 가서도 볼 텐데 그거 하는 게 맥스 풀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한 다음에 풀링을 한번 거쳤죠. 요 커널 개수는 동일해요. 커널의 개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요 이미지의 사이즈 자체는 좀 줄어들었죠. 풀링을 한 만큼 줄어들었겠죠. 그 윈도우를 취해서 맥스 값을 뽑아내는 거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로 줄이면은 뭐 2분의 1로 줄 거고 3개 중에 하나로 하면은 3분의 1로 줄 거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볼루션을 취한 다음에 또 풀링을 한번 거쳤죠.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맥스 풀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좀 이미지 크기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CNN 설명은 아 잠깐만요.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여기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사람의 얼굴들이라고 해요. 사람의 얼굴들. 여기가 이거 그냥 뭘 한 거냐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커널 이미지예요. 커널 이미지. 커널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커널 이미지 100개. 100개를 그냥 이렇게 10x10으로 그려놨을 뿐이지 사실 그냥 100개의 독립적인 커널들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커널이 하나 있으면은 그 커널을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쭉 스캔을 해가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해본다 했잖아요. 여기는 일단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커널들이에요. 아직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에 좀 로컬한 피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얼굴에 로컬 피처들. 좀 저차원의 피처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모서리, 뭐 꼭지점 이런 것처럼 얼굴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 요렇게 생긴 어떤 특징들이라는 거죠. 요런 모양을 이미지 안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찾아보겠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레이어였다면 여기 두 번째 레이어의 커널이 되니까 이제 요런 커널들의 조합으로 이제 요런 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컨볼루션 두 번 거쳤을 때예요. 그게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눈썹이랑 눈의 특징도 좀 표현이 된다던가. 이거 뭔지 이거 코 같은데 약간 코에 요런 그림자 지는 뭐 그런 것들. 뭐 눈, 코 아니면 뭐 귀인지 뭔지 모르겠. 뭐 입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피처로 뽑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션의 커널이죠. 커널 4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의 대표적인 피처들, 조금 더 상위 레벨, 조금 더 추상적이 된 그런 레벨들의 피처들이에요. 한 번 더 갔어요. 컨볼루션 세 번째예요. 이번에는 얼굴 모양이 커널로 등장을 하죠. 커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커널 이미지예요. 이제 또 요런 복합적인 피처들을 또 조합을 했죠. 또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얼굴의 어떤 타입들 같은 게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여기 맨 처음의 이미지는 그냥 픽셀에 들어있는 이미지 값들에 불과했지만 요게 한 차원 한 차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특징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얻어진 컨볼루션 이미지들은 이런 로컬 피처들에 대한 히트맵이 나오겠죠. 그 다음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제 좀 그런 피처들을 또 종합을 해서 조금 더 추상화된 피처들. 한 번 더 가니까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되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커널 이미지 하나가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 비교를 하면 웨이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에 우리는 커널을 줘야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커널을 명시한 적이 없어요. 어떤 모양의 커널을 써야 인식을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웨이트 파라미터들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웨이트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것처럼 CNN에서는 요 컨볼루션의 커널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CNN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들을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떤 커널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주어진 인풋 아웃풋이 있으면은 그 인풋 아웃풋을 토대로 이런 커널들을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낸 커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낸 이 커널들이 우리의 인식이랑 좀 통하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쵸? 저 사람의 코의 특징, 눈의 특징, 입의 특징을 보고 전체적인 얼굴도 보고 그 전체적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국 이목구비를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얘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얘가 학습을 해서 알아냈다는 거죠. 이 커널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뽑혀진 커널들이라는 거. 그런 게 신기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여기 뭐 얼굴도 맨 처음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 얼굴도 로컬 피처, 차를 인식할 때도 로컬 피처, 뭐 엣지 디텍션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동물을 볼 때도, 의자를 볼 때도 처음에는 로컬 피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가니까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 차가 됐더니 뭐 바퀴 모양, 뭐 범퍼 모양, 뭐 동물이 됐더니 물건이 됐더니 뭐 다 각자 이제 점점 그거에 맞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뽑아내죠. 그런 레이어의 구조가 적층이 되면 적층이 될수록 이렇게 더 복합적인 정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게 되니까 잘 되는 거죠. 신기하죠?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거 있었죠?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런 값들을 통해서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뭐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맥스 풀을 하는 사이즈, 뭐 패딩 여부, 스트라이드 요거를 통해서 맥스 풀의 출력도 결정이 됐다는 거죠. 요거까지 하고 파이썬으로 가봅시다. 바로 갈게요. 근데 풀링을 하지 않을수록 더 정확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풀링을 했음에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말인 즉슨 풀링이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효과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 사이즈는 줄어들었는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풀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든 유닛의 그 뉴런의 숫자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개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요. 이미지는 되게 커요. 우리가 되게 작은 이미지 10 by 10짜리 그 10픽셀 by 10픽셀 하면은 진짜 작은 이미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100개란 말이죠. 근데 보통 이미지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뭐 몇백 바이 몇백만 해도 벌써 픽셀이 만 단위로 가죠. 거기에다가 커널의 개수만큼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풀링이 좀 필요해요.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가져가면은 파라미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풀링이라는 걸 통해서 풀링을 하지 않을수록 더 정확하다기보다는 풀링을 해도 정확하다는 게 풀링의 목적이랑은 조금 더 맞겠죠. 나 뭐 할라 했지? 아, 파이썬. 가봅시다. 확대. 이거 복붙을 해가면서 할까? 복붙을 해가면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풀링을 하지 않을수록 더 정확하다는 건 맞는 표현이지만 풀링의 목적과는 좀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처음으로 텐서플로우 우리 이 수업에서 보통 넘파이만 쓰다가 그 뭐야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처음으로 사이킨런을 한번 썼었죠. 그러니까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서 쓴 적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때 한번 쓰고 드디어 뉴럴 네트워크에 와서 텐서플로우를 처음 써봅니다. 이거 임포트 하면은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아나콘다 들어가서 이렇게 콘다 인스톨 뭐 텐서플로우 아니면은 뭐 케라스 이렇게 하면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실행하면은 뭐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를 설치를 해 주거든요.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콘다 뭐더라? 업데이트 이렇게 패키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아 이거 하면은 시간 걸릴 텐데. 그 다음에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를 쓸 거예요. 요거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하겠다는 말이죠.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뭐 그렇게 우리가 손으로 뉴럴 네트워크나 컨볼루션을 직접 구현하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아, 이거 굳이 다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냥 오늘 좀 복붙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다 올려드린 건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케라스의 데이터셋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그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손글씨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이미지는 28 x 28짜리로 돼 있고 전체 클래스의 개수는 10개예요. 한 자리 숫자예요. 0부터 9까지의 한 자리 숫자를 손글씨로 써놓은 이미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셋을 불러오면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뭐 적절히 리쉐이프 하는 거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레이가 스펠링이 이건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보통 0에서 255까지의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크면 클수록 흰색이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검은색인데, 요거를 이제 실수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들어있는 걸 데이터 타입을 실수형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고, 그거를 255로 나눔으로써 원래 0에서 255 사이였던 거를 0에서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전체 샘플 개수 프린트하고 배치 사이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건데 미니 배치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라고 하면은 하나의 미니 배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쓸 거냐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넘버 오브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죠. 0에서 9까지의 한 자리 숫자니까 를 인식하는 데이터니까 전체 클래스의 개수는 10개가 되고, 저는 이폭이라고 있거든요. 뭐 에포치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기만 실행을 해볼게요. 전체 트레이닝 샘플이 6만 개가 있어요. 6만 개가 있고 이거 한번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를 100개씩 나누면은 총 배치 프로세스를 600번 하겠죠. 100개씩 나눠서 600번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번부터 6만 번까지 한 번 다 도는 거를 에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로 나누는 거는 전체 트레이닝 샘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지만 그거를 일단 한 번 다 적용하는 게 에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번 한다고 하면은 6만 번, 6만 개를 10번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10바퀴 돌아라. 그 600번씩 돌아가는 미니 배치를 10번 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반복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 전체 다를 10번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할게요. 요거고, 배치 사이즈는 만약에 키우면은 그 미니 배치 한 번의 크기는 커지지만 그거를 적은 수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은 한 번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야겠죠. 요거는 뭐 이제 메모리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요거는 뭐 정수로 들어가 있는 걸 카테고리라는 뭐 그런 다른 형태의 변수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뭐냐면 CNN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요 시퀀셜이라는 함수로 일단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 우리 일단 맨 처음에 인풋 단에는 28 x 28짜리 이미지가 들어와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커널의 개수,
커널을 32개를 쓰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커널의 사이즈는 5x5짜리를 쓰고 스트라이드는 1x1로 갈 거예요. 패딩 세임 이거 뭐냐? 이거 내가 해놓고도 이거 제가 그냥 어디 그냥 찾아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세임이라고 하니까 왠지 세임이라고 하면은 무슨 값을 넣는 걸까요? 무슨 패딩을 넣는 걸까요? 잠시만요. 일단 다른 것부터 설명합시다. 패딩을 일단 넣겠다는 말이에요. 패딩을 넣어서 인풋 아웃풋 사이즈를 같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는 맥스풀 넣죠. 풀 사이즈 2x2 스트라이드 같은 사이즈로 넣죠. 아마 인풋 그 이미지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여기에서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여기 볼 수 있죠. 여기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28x28x 32가 나와요. 그렇죠. 스트라이드를 1x1로 했으니까 스트라이드가 1x1이고 패딩을 적용을 했으니까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 세 번째 차원에는 커널의 개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28x28x 32가 나왔어요. 요거 파라미터의 개수인데 요거 참고를 뭐 할만하죠. 여기 두 번째 맥스 풀링 레이어에서는 2x2짜리 맥스 풀을 스트라이드를 2x2로 적용을 했으니까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14x14x 32가 됐고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커널의 개수는 64개, 커널 사이즈 2x2 그러니까 또 똑같이 유지가 됐죠. 14x14로 유지가 되는데 요게 늘어나죠. 커널의 개수만큼 또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맥스풀을 한 번 더 거쳐서 반으로 또 줄였어요. 그쵸. 14에서 7x7로 줄었죠. 여기 세 번째 디멘션은 동일했어요. 그 다음 플래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D의 벡터로 바꿨어요. 7 곱하기 7 곱하기 64짜리 벡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원의 벡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예요. 덴즈 뉴런의 개수를 100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3136차원에서 이제 10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 맥스를 두다 보니까 이제 10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는 CNN의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CNN을 일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학습을 돌리면 되는 거죠. 학습을 돌리는데 여기가 학습 돌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단 모델을 어떻게 돌릴 거냐면 우리 그때 정의했던 그 로스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이라는 타입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고 요거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뭘로 풀 거냐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모델 점 fit 하는 게 이제 학습을 돌려라. 여기 인풋 아웃풋 요거다. 배치 사이즈 아까 정한 거 에폭도 아까 정한 에폭 요거는 뭐 프린트하는 부분이고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진행을 해주세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 돌아가죠. 이 600이라는 게 뭐냐면 배치의 개수죠. 아까 6만 개였는데 배치 사이즈를 100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600번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에폭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에폭을 이제 배치를 막 바꿔가면서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로스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애큐러시도 구해주고 학습한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대한 애큐러시도 구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치를 좀 키워보고 에폭을 뭐 5번으로 해볼까요? 똑같은 구조에 대해서 예를 해보면 그죠? 배치가
배치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배치 자체는 이제 적은 수를 하죠. 대신에 빨리 안 올라가죠. 아까보다는 느리게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전체 5번 중에 한 번의 에폭을 끝냈고 이제 두 번째 에폭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 전체 다 쓰는 거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슬슬 애큐러시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금씩 더디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또 이제 세 번째 시작하죠. 아, 내 얼굴이 여기 있네. 이렇게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은 뭐 적당히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CNN 버전의 백프로파게이션 이런 거 지금 막 돌아가는 중이에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거의 애큐러시가 막 지금 막 98% 이렇게 되고 있죠. 거의 다 맞춘다는 소리죠 지금. 밸리데이션에서도 다 맞추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높죠. 100번 하면 지금 98번 맞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 전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10,000개가 있거든요. 그 10,000개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2000번째 거, 2075번째 거, 아니면 2853번째 거, 요거 하나 랜덤으로 뽑는 거고,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그 n번째 랜덤으로 뽑은 거를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는 게 요거고, 여기 프린트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올렸던 거랑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CNN에 넣어서 나온 값, 원래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 10개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값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리면 된다고 했죠. 그 값을 여기에다 프린트를 해준 겁니다. 요 부분이 요거 프린트하는 부분이죠. 여기 이 밑에 있는 글씨가 우리가 보기에는 3인데 이제 이 이미지 자체를 CNN에 넣어서 돌린 다음에 나온 값들을 이제 아규먼트 맥스 해봤더니 3일 확률이 제일 높았다 이거죠. 이거를 막 랜덤으로 돌리면 1도 잘 받고 5도 잘 보고 뭐 4도 나오고 2도 나오고 계속 뭐 랜덤으로 뽑는 거죠. 5도 나오고 이거를 틀릴 확률이 이제 한 2%, 맞출 확률이 지금 한 98%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CNN 돌리는 거 한번 해본 걸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하고 이제 기말 범위 끝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